안녕하세요. 하운엑스입니다. 오늘은 백세 인생이라는 책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세 인생이라는 책은 제가 리드프릭션에서 항상 강추하는 책입니다. 제가 번역한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1%라는 책과 이 백세 인생이라는 책은 리드프릭션에서 정말 쌍벽을 이루는 절대로 꼭 읽어봐야 되는 그런 책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책인데요. 한국에서는 사실 이 백세 인생의 책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라이프 시프트라는 책으로 번역돼서 100년 시대의 인생 전략, 전 세대에 정말 필독서다 하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32만 부 이상이 지금 팔렸습니다. 현재도 물론 팔리고 있고, 왜 라이프 시프트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냐면 이 책의 저자인 린다 크립튼이 쓴 우리나라에서는 일의 미래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그 책이 워크시프트라고 번역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나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크시프트를 이어서 라이프 시프트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저는 처음에 그래서 라이프 시프트가 영어 원서 제목 그대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영어 원서 제목은 백세 인생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번역을 한 거죠. 라이프 시프트라고 얘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시프트는 정말 100년 시대의 인생 전략을 살아가기 위한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프액션에서 제가 이 책을 강조하고 또 다루고 이 책만큼은 필독서니까 꼭 읽어보세요 하는 거는 정말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세대가 공감을 할 수 있고 정말 100세 시대에 있어서 라이프 시프트라고 하는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나누고 그래서 리드프렉션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혼자 읽어서는 사실 이 책의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리드프렉션 독서 모임은 물론이고 모든 독서 모임의 필독서처럼 돼서 라이프 시프트의 어떤 일대 붐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비즈니스 서적이 30만 부 이상 팔린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그만큼 화제가 되었고, 물론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어떤 사회적 흐름도 있겠지만, 결코 우리도 자시할 수 없고, 이 책은 정말이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꼭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늘 소개를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리드 프랙션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책 소개를 통해서 강력히 추천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100권 이상 이 책을 팔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태까지는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3단계 스테이지였어요. 3 스테이지 인생이라고 하는데,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고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은퇴를 하는 그런 어떤 3단계 인생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멀티 스테이지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됐냐?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요인은 수명의 신장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평균 수명이 남성은 81세, 여성은 87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7년생은 몇 살까지 살까요? 2007년생은 50%의 확률로 107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2114년이죠. 지금 12살짜리, 만으로 12살짜리 아이들이 107세까지 산다면 2014년까지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 어떤 만화가 있어요. 도라에몽이라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음, 고양이 로봇이죠. 근데 그 도라에몽의 생일이 2112년 9월 3일입니다. 완전히 한참 뒤에 미래같이 생겨되지만 2007년생은 도라에몽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107세까지 산다면요. 그리고 현재 1987년생인 만으로 32세는 50%의 확률로 99세까지, 그러니까 2086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해요. 도라에몽의 생일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이 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100년을 산다는 걸 전제로 한 인생 설계가 필요한데 우리는 100년은커녕 여태까지는 한 60년, 70년을 사는 인생을만 가지고 설계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다녀서 60세까지 정말 잘 다니고 그리고 은퇴를 하면 연금을 받던 그 후에 노후 설계대로 살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정말 60세에 설사 정년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인생 설계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3단계 인생 설계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 스테이지에 100년 인생을 살기 위한 인생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종류의 스테이지가 추가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교육, 직업, 은퇴의 3단계에서 이 직업이라고 하는 스테이지가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추가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탐험가, 또 하나는 독립적인 프로듀서, 그리고 포트폴리오 워커라고 하는데요. 음, 이렇게 직업과 교육을 합친 5개의 스테이지, 그러니까 교육에서 다시 또 직업을 갖고 다시 또 교육을 받고 하는 이 5개의 스테이지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100년 이상을 살기 힘들다는 거죠. 이 책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되시겠지만 여기서는 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탐험가인데요. 익스플로러. 이것은 인생의 의미와 나 자신을 찾고 세상을 알아가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인턴이 되거나 해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하겠죠. 또 하나는 독립적인 프로듀서인데요. 인디펜던트 프로듀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기업을 뭐 창업하거나 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개인 사업가로서의 일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워커입니다. 이 포트폴리오 워커는 뭐냐면 하나의 직장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의 기업에 속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다른 능력을 연마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장래에 스포츠 코치로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휴일에 축구 코치의 어떤 봉사활동을 나가거나 해서 일하고 부업을 플러스한 그런 일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이 워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본의 경우만 해도 예전에는 부업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회사에서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었기 때문에 부업은 절대 안 된다였는데 이제는 아주 대놓고 부업을 장려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다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먹여 살 수 없다기보다도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부업을 해라. 그래서 부업을 할 수 있으면 부업을 해서 네가 더 벌 수 있으면 더 벌고 돈을 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선택을 네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회사조차도 이제는 직원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형의 자산입니다. 이 무형의 자산을요, 이 책에서는 5가지,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생산성 자산. 생산성 자산이라는 거는 능력이죠. 또 하나는 활력 자산. 두 번째는 활력 자산인데, 이건 건강이고요. 세 번째는 변신 자산. 변신 자산은 3가지 인맥을 얘기를 합니다. 3개의 인맥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인맥이 중요하다는 거고, 마지막 4가지 자산은 파트너, 결혼 상대를 얘기를 합니다. 생산성 자본은 일을 하는 능력이고요. 활력 자산은 건강인데 80세까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또 변신 자산은 내가 스테이지가 바뀔 때마다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인맥이라는 거고 내가 새롭게 어떤 일을 하거나 배우려거나 했을 때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인맥, 그런 인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을 크게 좌우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책에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읽어보십시오. 또 하나는 파트너인데 결혼 상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스테이지를 이행할 때는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불안정이 되기 쉽고 다시 또 배워야 될 수도 있고 일을 간둬야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불안정의 면을 커버할 수 있는 게 파트너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 이행기를 서로가 겹치지 않게 잘 이렇게 연동해서 일을 하게 되면 가정의 수입의 변동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수명이 100년 되는 인생을 앞으로 살기 위해서 대기업을 하더라도 정년까지 일해서 노후는 영웅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멀티 스테이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4가지 무형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시프트라는 책에서는 정말 100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과 인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에 잘 정리가 된 내용들이 이 책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생각보다 참 재미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만 여러 면에서 시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앞으로의 세대는 저희 세대보다도 앞으로의 어떤 어린이들, 청년들 정말 100세까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지금의 교육은 100세 시대는커녕 60세? 아니 40, 50대까지도
커녕 정말 청년들조차 30대 청년들조차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많이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드 포 액션을 하면서 사실은 이 백세 인생이라는 책과 제가 번역한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1%라는 두 권의 책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정말 인생 설계를 할 수 있고 그 인생 설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권의 책과 덧불어서 한 권의 책을 더해서 세 권의 책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사장학개론에서 제가 사장을 위한 리드 포 액션을 한 적도 있고요. 뭐 청년들을 위한 리드 포 액션, 개인 사업가를 위한 리드 포 액션, 뭐 여러 가지 방식의 리드 포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소수 정예로 리드 포 액션을 했을 경우에는 책에서 얻는 그런 인사이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 강좌를 열어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